필요한 만큼만 솔직해지는 법. 솔직할 때와 솔직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자. 있잖아, 걔네들은 굶으면서 데모하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쌀 사왔어. 드라마 모래시계 중 고현정의 대사다. 5달러짜리 넥타이 3달러에 팝니다. 이유는 조금 덜 멋있어서. 뉴욕 어느 잡화점 쇼윈도에 붙은 종이 쪽지다. 솔직해서 더 사랑받고 솔직해서 더 이목을 끄는 일이 많다. 나도 솔직하다는 평을 주로 듣는다. 웃을 때 눈은 눈대로 웃느라 바쁘고 입은 입대로 으아 벌어지는 내 웃음을 안면 해체라며 좋아해주는 이가 많다. 고기쌈 먹을 때 쌈채에 고기를 2점씩 올리고 고추 끝을 잡고 뚝 분질러 한 조각 넣어 먹는 모습에 내숭이나 가식이 없어서 좋다고 말해주는 이도 있다. 이렇듯 솔직한 나는 임희구 시인의 솔직한 이 시를 참 좋아한다. 막 금주를 결심하고 나섰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감자탕 드시면 소주 한 병 공짜란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삶이 이렇게 난감해도 되는 것인가? 날은 또 왜 이리 꾸물거리는가? 막 피어나려는 싹수를 이렇게 싹둑 베어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얕고 얕아서 금방 무너질 것이란 걸 저 감자탕집이 이 세상이 훤히 날 꿰뚫게 보여줘야 한다. 가자 호락호락하게. 임희구 소주 한 병이 공짜에서. 하지만 직장생활 속에서의 솔직함은 능사가 아니다. 좋고 싫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표정과 말은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오래전 독단적이기로 소문난 상사 밑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 상사가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월요일 오전에 일찍 회의하자고 했기에 팀원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모여 다음날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녁 9시쯤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이나 먹고 집에 가자며 웅성거리고 있을 때 상사가 갑자기 회의실에 나타났다. 평일에는 늘 세미정장 차림이었던 그가 그날따라 청바지를 입고 백발 위에는 야구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썩 잘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라는 자기계발서의 한 구절을 밑줄 쳐가면서 읽고 있던 터라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던 칭찬을 시도했다. 일요일인데 나오셨네요. 하이톤으로 어머 일요일인데 왜 나오셨어요? 가 아니었던지라 내 인사는 마치 일요일인데 뭐하러 회사에 나왔냐는 투로 들렸던 모양이다. 청바지 입으셨네요. 역시나 하이톤으로 청바지 너무 잘 어울려요. 자주 좀 입고 다니세요. 가 아니었던지라 내 칭찬은 청바지는 도대체 왜 입은 거야? 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하는 나도 듣는 사람들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던 나의 인사와 칭찬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싸하게 얼려놓고 말았다. 싹싹하게 인사하고 싶은 겉마음과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속마음의 충돌. 그렇다 보니 안 하니만 못한 어정쩡한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새로 산 신상 키리를 처음 신고 출근한 날 회의실로 바삐 걸어가고 있는 내 뒤에서 팀장님이 기분 좋은 칭찬을 해주셨다. 어머 진이야, 너 다리가 굉장히 곧고 예쁘다. 에이 그래봤자 짧은데요 뭘. 다리는 일단 길고 볼 일이에요. 아니야 얘, 그래도 쭉 뻗은 다리가 은근히 많지 않아. 분주히 부연 설명까지 하시는 걸 보고 금세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예쁘다는데 쭉 뻗었다는데 고맙습니다 하면 될 것을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단점을 꺼내놓으면서 기껏 칭찬해준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건 뭐람. 이런 건 딱히 겸손도 아니고 그냥 촌스러운 자기 비하밖에 되지 않는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자기를 솔직히 낮추고 들어가는 건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의 부족이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 나의 장점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들뜨거나 기뻐하지 않고 내 약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파르르 떨며 상처받지 않는다. 나의 잘난 점과 못난 점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다. 듣기 좋은 칭찬 앞에서 굳이 내 단점을 부각시킨 나의 솔직함은 단단한 자존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쿨해 보이고 싶은 허약한 허세에서 나온 것이다. 내 주위에도 솔직해서 손해를 보는 이가 꽤 있다. 일주일에 3번 점심시간에 사내 어학 강좌로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는데 나보다 1살 어린 스페인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가족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난 교포 출신이다. 그녀는 수업 중에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도 곁들여가면서 재미있게 가르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제가 그저께 이사를 했는데요. 이삿짐 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화장도 못하고 왔어요. 죄송해요. 아까 거울 봤는데 절대 안 피곤해 보이고 늙어 보이는 거 있죠. 맨 얼굴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34살. 참 지난 시간에 우리 숫자 배웠죠? 34은 뭐? 맞아요. 뜨레인때 이과뜨로. 이렇게 솔직한 그녀와 이제 사제지간이 아니라 친구 사이로 발전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억울하다는 듯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언니 나 이제 S사에서 강의 못하게 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몇 년 전 국내 모 대학에 입학한 후 학비를 버느라 2년가량 휴학생 신분 강사로 일했는데 드디어 내년 3월 다시 복학할 수 있게 됐다고 우리 회사 수업 시간에도 자랑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그게 문제가 된 모양이었다. 이력서에도 졸업이 아닌 휴학 중이라고 분명히 썼고 3개월 코스의 강의를 이미 훌륭하게 다 끝낸 상태인데 그녀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S사의 여자 과장이 대학 졸업장도 없는 강사가 어떻게 우리 회사 같은 불지의 기업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느냐며 스페인어 강사 파견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좀 그만 솔직하게 굴어. 재미없게 수업하는 소리가 아니라 좀 가려가면서 솔직하라고. 그녀의 등을 탕탕 때리며 호통을 쳤다.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솔직함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솔직함은 때론 흉기로 변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일 수도 있다는 것. 양귀자의 소설 모순의 한 구절을 빌려오지 않아도 솔직함에는 손해가 뒤따른다는 걸 우리는 안다. 손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가족이나 친구, 연인 관계에서 솔직함은 분명 반짝반짝 빛을 발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솔직함은 다르다. 그것은 절대 칭송받는 덕목이 아니다. 고생길이 뻔히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우리 팀이 맡게 됐을 때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는 솔직함보다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고 억지 웃음이라도 지으며 프로젝트에 달려드는 덤덤함이 더 높이 평가되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솔직한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여지가 많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도 솔직한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많은 오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다. 아부나 정치도 타고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세련된 아부나 티 안 나는 정치를 구사할 줄 아는 지략가들 또는 촌스럽고 티날지언정 그로 인해 자신이 우스워지는 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나처럼 노련하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 아부를 시도해봤자 아부를 당하는 사람조차 그 부자연스러움에 불편해한다. 사랑만 꺼내두고 다른 건 다 넣어둔다는 신혼부부용 수납가구 브랜드의 카피를 쓴 적이 있다. 출근하면 당신의 솔직함은 서랍에 잘 넣고 퇴근할 때까지 야무지게 꼭 닫아두어라.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중에 속옷이 삐죽 나온 서랍이 달린 여자라는 그림이 있다. 그 여자, 설령 그 속옷이 최고급 실크 소재의 디자이너 브랜드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한들 열리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삐죽 열린 서랍 때문에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인다. 책에서 얻는 법, 독서는 납작한 코를 세우는 성형술이다.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적잖이 부끄럽다. 5살 때 잠옷바람으로 엎드려 턱을 괜 채 책을 읽고 있는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았다. 어린 눈에도 사진 속의 내가 꽤나 분위기 있어 보였다. 눈을 동그랗게 떴을 때나 활짝 웃을 때보다 눈을 착 내리깔고 책 속에 푹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이 나에게 저런 표정이 다 있네 신기한 동시에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지금도 나는 책 보는 사람들의 바로 그 표정을 사랑한다. 눈이 크고 시원한 사람이건 단추구멍 마냥 콕 찍혀있는 사람이건 눈을 내리깔고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들의 표정은 모두 아름답다. 저마다 가만히 아름다운 깊이가 있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닌 뜬 것도 아닌 꿈꾸는 것도 아닌 깨어있는 것도 아닌 그 표정이야말로 독서의 의미를 가장 잘 말해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눈을 다 감지 않았을 때 꿈을 꾸는 시간, 눈을 다 뜨지 않았을 때 깨어있는 시간이 바로 책을 읽는 동안이다. 이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심정과는 별도로 사랑하지만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는 불충한 연인처럼 신입사원이 된 나의 독서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시험범위처럼 오늘은 꼭 몇 쪽까지 읽어야 된다는 강제성이 없어지자 아무래도 책을 덜 읽게 되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어디 가서 책만 며칠 읽고 왔으면이라는 푸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지만 막상 시간이 나면 독서보다는 다른 즐길 거리에 탐닉했다. 첫 휴가 때는 두꺼운 책을 몇 권이나 바득바득 챙겨 떠났지만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오래되고 한 해, 두 해 연차가 쌓여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어볼수록 직장인이 학생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진다. 일본의 캔커피 광고 카피 중에 부장님은 늘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부분에서 웃는다는 대목이 있다. 이 부장님은 분명 책을 읽지 않는 분일 것이다. 나는 절대 이런 부장님이 되고 싶지 않으므로 책을 읽는다. 했던 말을 또 하고 그 말을 혼자서만 재미있어 하고 짠하고 딱하다. 예의상 웃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런 부장님을 매일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 또 나 자신이 나중에 저런 부장님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납작한 사람은 코가 납작한 사람보다 훨씬 매력이 없다. 그냥 농담 따먹기식의 담소를 나눌 때도 재미가 없고 회의 테이블에서도 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크고 작은 회의를 적어도 10,000번 이상 해본 10년 차에 접어들고 보니 잠깐만 함께 회의를 해봐도 알 수 있다. 밥 먹듯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잠깐 동안에도 깊이를 알 수 있는 저력이 느껴지고 업무 관련 서적 말고는 책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바닥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 각자의 생각이 충돌하기 마련인 회의 테이블에서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을 다채롭게 펼쳐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그가 평소 책을 읽는 사람인가 아닌가에서 나온다. 이런 저자의 이런 최근작에 나오는 이런 주옥과 같은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테드 등 다양한 툴을 통해 세계 지식인들의 알토란 같은 지식을 곧바로 흡수할 수 있다. 잘 만들어진 1시간짜리 TV 다큐멘터리가 하루를 꼬박 들여 읽은 책보다 더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생각하는 힘의 차이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TV,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면 자극이 나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성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책의 특징은 읽기 싫으면 멈추면 돼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다가 쓸 수도 있죠. 책을 읽다가 먼 산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성찰의 경험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정말 그렇다. 책을 펼치고 그 한 줄 한 줄에 눈을 맞추면 나와 저자가 산책하듯 생각의 걸음걸이를 맞춰나가는 것 같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앞으로 쭉 나갔다가 때로는 멈췄다가 혹은 뒷걸음질도 쳤다가 그렇게 저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나면 불면 날아갈 듯 허약했던 내 생각의 근육에도 어느새 끈끈한 찰기가 붙어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독서 권하는 사회다. 독서력이 곧 경쟁력이다.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읽어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신문 읽을 틈도 없이 바쁜 직장인들을 다그치며 가열차게 책을 읽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말 다 접어두고 늘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부분에서 웃는 부장님이 되지 않기 위해 책을 읽자고 말하고 싶다. 평면적이고 밋밋한 얼굴보다는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어서 여자라면 한 번쯤 안면 윤곽술을 꿈꿔봤을 것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에도 나만의 윤곽이 있어야 한다. 깊이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생각이 아니라 각이 살아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독서는 최고의 생각 윤곽술이다. 서울의 이 아름다운 야경은 매일매일 죽도록 야근하는 우리 덕택이다. 햇볕이 환하게 잘 드는 방을 구해 이사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밤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일상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카피를 각색해 표현해봤다. 정말이지 늦은 밤 피곤에 쩔어 퇴근하면 세수하는 것조차 귀찮다. 초스피드로 얼굴을 닦고 억지로 샤워하고 그냥 마스크팩 한 장 얼굴에 철썩 붙이는 것으로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모든 단계를 대신한다. 그러고 나면 잠들기 전까지 마냥 노닥거리고 싶다. 아직 못 본 드라마는 산처럼 쌓였지. TV 심야 예능 프로그램에는 아이돌들이 나와 재롱을 떨고 있지. 내 손을 타야만 제대로 굴러가는 게임 속 세상도 한번 관리해줘야지. 그러고 있자면 띵동띵동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새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음이 울린다. 책 한 장 읽을 시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책은 원래 그렇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읽는 거다. 난 진짜 몰랐어. 태어나 봤더니 아빠가 그룹 총수더라. 난 그렇게 재벌 2세가 됐어도 아니고 난 책 읽을 시간 충분히 타고났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기에 책을 읽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많지만 내일도 회사에 간다.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날마다 일을 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일주일에 5일 이상 부장님을 본다.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우리에게 다행히 책이 있다. 독서는 머리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했다. MIT 대형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는 듯 놈 촘스키의 한량없는 지식을 만나고 사는 게 뭔지 답답할 때는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아멜리 노통부에게 프랑스어라고는 쥐뗏모밖에 모르는 내가 말을 건다. 휴가는 아직 멀었지만 나 대신 여행 많이 다녀주시는 빌 브라인슨 아저씨가 혼이 빠지도록 여행 이야기를 해준다. 책이 좋아 백이전을 11만 번 이상 읽었다는 조선 중기의 시인 김득신은 잠에서 깨어 가만히 책을 손으로 문지르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김득신의 책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피곤한 일상에 찌들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는 늘 책이 놓여 있어야 한다. 책에서 얻는 법. 왜 꿈만 꾸는가? 한 번은 떠나야 한다 라고 했던 에세이스트 박주는 여권에 200개가 넘는 스탬프를 찍은 여행 전문가다. 그러나 그는 여행 작가가 된 후 오히려 여행에 관한 글쓰기에 정체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으며 지난 여행의 기억 속으로 떠나는 독서 여행기, 책 여행책을 썼다. 오전에는 이탈리아 크레모나를, 오후에는 몽골의 아르한가이 초원을, 그의 거실에서 갈 수 없는 곳은 없었다. 어떤 영역의 공부도 어떤 장소로의 여행도 결국은 책으로 귀결된다. 30 전후의 불안한 여자에게는 더더욱 책이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